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정부 관계자와 만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한 찰스 맥나렌 선교사의 생애를 조명해봅니다. 내년 30주년 대회를 앞두고 있는 선교한국이 열정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돕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조병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기획재정부가 간담회를 갖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시행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단장들은 목회자 사례비만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TF팀 소강성 목사는 세목을 단순화해 목회자 사례비만 과세하도록 하고 시행세 측에 세무조사는 없단 단서조항을 넣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교인과세는 유예 없이 진행하되 세무조사와 같이 종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자는 데 함께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차관은 또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할 수 있다면서 논의한 내용을 문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한기총 엄기호 목사, 한교연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송태섭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지난 13일 김진표 의원을 초청해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바꾸고 기독교 신앙으로 환자들을 치료한 찰스 맥나렌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인데요. 맥나렌 선교사 서거 60주기를 맞아 그의 업적과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엷은 미소를 띠고 손자를 안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한국인의 영혼을 치료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찰스 맥나렌입니다. 한국 이름은 영어 이름에서 따온 마라연. 1911년 한국에 건너와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1942년 강제 추방되기까지 맥나렌 선교사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신질환은 귀신 들린 병이라 불리며 무당의 굿이나 민간요법 외엔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배척되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거의 그냥 뭐 방치되다시피 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다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보호 시설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또 별도의 정신과 병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맥나렌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창설하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근대의학을 가르치며 전문의를 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해 깊은 기독교적 이해를 가진 맥나렌 선교사는 질병치료가 영혼 구원과 같다는 신념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며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맥나렌 선생이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의학이라는 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 관념이나 영혼에 대한 태도,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경정신과학의 토대를 마련하며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한 맥나렌 선교사.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앙을 바탕으로 그가 펼친 의술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청년선교 동원대회인 선교한국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습니다. 선교한국은 이번 대회가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6회 선교한국 대회가 2018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세종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선교한국 30주년 기념일인 8월 8일엔 특별한 기념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재발견, 재헌신, 재창조란 메시지를 담아 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메시지를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성경 공부, 선택 강의, 전체 집회로 이뤄집니다. 성경 공부는 미셔널 바이블이란 이름으로
25명의 신학자와 선교사, 선교 전문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 선교를 조망하는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글로벌 미션 트렌드와 한국 선교 미래 이슈 프로그램은 선교와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주년을 맞는 선교한국 대회가 침체된 한국 선교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기독 청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일 텐데요. 청년들의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돕고 있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조병찬 대표를 만나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이곳은 기독 청년들의 결혼을 돕기 위해 설립된 크리스천 결혼 정보 회사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입니다. 조병찬 대표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 대표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교회가 품어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혼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자동적으로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 회사가 한국의 청년들을 가정을 만들어주고. 조병찬 대표는 교회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한 만큼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의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또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혼은 하나의 준비다. 교육적인 건 부모들이 그냥 올인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결혼만큼은 부모들이 제대로 해오질 못했습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전문 프리랜서를 발굴해 사역의 지경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포세대란 수식어가 붙어버린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8일부터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으로 숨가쁜 외교 행보를 이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대비시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 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아세안을 상대로 전면적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각국 정상으로부터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얻어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순방은 또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아세안 등 영내 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북핵 외교와 국내 기업의 활로 개척을 돕는 세일즈 외교를 효과적으로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 14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13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권고 결의안에 채택되는 것입니다. 결의에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3년간 한강에서 119 구조대가 출동한 사건 사고 가운데 70%가 자살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사고 유형별 구조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19가 펼친 구조활동은 모두 5,7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살 시도가 4,093건으로 71.5%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시신인양 301건, 수상레저 200건, 익수 101건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선박사고는 2015년 5건, 지난해 17건, 올해 지난달까지 11건이 일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처하고자 이날 오전 원효대교 남단 한강수상에서 겨울철 한강 순환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외로 유학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고 선호 지역으로 꼽히던 미국 유학생 숫자는 감소하는 대신 중국으로 떠나는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2017 재외동포 현황 가운데 재외국민의 체류 자격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머무는 우리나라 유학생은 모두 26만 2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16,510명, 4년 전보다는 36,473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 유학생이 많아 우리나라는 유학수지 적자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콘텐츠 창작가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빅인사이트가 17일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빅인사이트는 기독교 콘텐츠 창작가들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창작가들은 소통을 통해 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2017 아시아 문화경제대상 국제교류협력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10여 년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마련해 미국과 해외 여러 나라들과 교류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성결대학교가 16일 제8회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새로운 관점,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이민정책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경을 넘는 이주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한국형 이민정책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